제 영상을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갑자기 왜 이렇게 영상을 많이 올리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만큼 전화 문자가 많이 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계속 영상을 올려놓으니까 적어도 영상을 보고 어느 정도 마음의 안정을 찾거나 기다림으로 도움이 되었다고 하는데 영상이 안 올라오니까 불안한 것 같아요. 하지만은 흘러가는 동향은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저도 제 나름대로 이런 영상만 올리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여기저기 뛰다니면서 노력을 하는 거죠. 지금 예전과 오늘의 현실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 지금은 아직까지도 예전보다 공급된 아파트나 미분양의 상황은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많은 잡음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폐업의 얘기와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폐업, 건설사들의 폐업, 신세계 건설의 상장 폐지 등 상황이 아주 좋지 않은 상황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최악의 상황까지 치닫지 않은 것 같은데요. 모르긴 몰라도 예전 영상에서 항상 얘기 드렸는 것은 최소 10만 가구는 넘어야 된다. 워낙 많은 아파트들이 공급되고 투자 투기로 아파트를 거래했기 때문에 미분양이 최소 10만 가구는 넘고 정부 정책으로 실제 규제 완화와 대출 완화 그리고 양도세, 취득세 모든 것들이 완화되면 그때가 진짜 최악의 상황까지 왔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물론 변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I'm overheated, can hardly sleep at night. 현재 건설사 부도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신세계 마찬가지 상장 폐지에 대한 내용들도 뉴스에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과 지금 현재 비교를 해보게 되면 예전에 중소건설사들이 상당히 많이 폐업을 했는데 지금도 예전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2007년에서 11년도 기본적으로 분양된 아파트들이 13만 호 가까이 됩니다. 결국 2007년에서 11년 동안에 기본적으로 미분양된 아파트가 13만 가구, 2023년에서 25년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기존 21년, 19년 대부분 일부 완판을 치고 나서 현재까지의 미분양은 8만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과 지금을 비교하게 되면 예전보다 더욱더 심각한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그 이유는 예전에는 대부분 실소유자들이 아파트를 구입했고 일부 투기 세력들이 움직였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투자 투기를 한 국민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 공급은 예전보다 더 많이 됐지만 현재 8만 가구뿐이 안 되는 미분양 상황에서도 건설사 부도가 난다는 것은 결국은 입주를 못해서 아니면은 더 이상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돈이 돌지 않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휘청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 수도권 비중만 해도 미분양이 2만 7천호, 현재는 1만 6천호 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아파트 불장이라고 강남 불패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 있죠. 결국은 도박을 한 사람들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과 신문 뉴스에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다는 얘기에 너무 혹해서 물어보는 사례들이 일부 있는데요. 실제 똑같은 얘기들을 계속해서 자꾸 물어보게 되면 귀찮아서라도 아이고 알아서 하세요. 가격이 오를 겁니다. 사세요.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대구에 있으면서 서울의 아파트 동향들을 일거수일투족 다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 잘못된 투자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눈으로 보고 뛰다니고 바로 주변에 있어도 될까 말까인데 지금 하락장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조금 오르니까 서울은 어떠냐, 강남은 어떠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재미삼아 물어보는지 아니면 진짜 관심이 있어서 물어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실제 저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서울, 강남 이런 쪽에는 그런 분들한테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이런 모든 데이터들을 확인을 해보면 예전보다 공급이 더 많은 상황에서도 현재 미분양은 예전하고도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아예 그 수치에 올라가지 않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경기 악화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 정도로 장기전으로 가게 되면 현재의 아파트들은 대부분 가격대가 거품이었다는 걸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예전에 미분양으로 나온 자료들 13만 가구 이런 같은 경우는 결국 지났기 때문에 확실한 데이터가 맞겠죠. 하지만 현재 지금 데이터들은 100% 신뢰할 수 없고 완전히
마무리가 되거나 완판 처리가 돼서 정리가 된 자료들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8만 가구가 아니라 10만 가구가 충분히 넘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해 보는데, 결국은 예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공급량은 예전이 월등하게 많았고 아파트 가격도 지금보다는 반값 정도로 저렴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때는 아파트 바람이 불지 않아서 아파트가 거래가 이루어졌고, 지금은 아파트가 고분양가, 사실 엄청나게 가격이 비싼데도 아파트 거래가 이루어진 것은 대부분 실수요자들이 아니라 투자 투기로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달이 벌어지고 이와 같은 상황들은 장기전으로 더욱더 심각하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하고, 주요 원인들 마찬가지 금융위기다 뭐다 이런 거를 떠나서 악재가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더욱더 심각하고, 마찬가지 정부 대응에서 뭐 취득세 감면이나 분양가 할인 유도 그리고 대출 정대 그리고 다양한 부동산 정책은 예전과 동일하게 흘러갈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그런 대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런 대책으로 현 상황을 타파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예전과 지금 그리고 서울과 경기 지방 아파트 대부분 흘러가는 동향은, 예전에는 외곽 쪽의 아파트 그리고 택지가 개발되는 아파트들 대부분 미분양이 많이 났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파트들이 지금은 대부분 개발되어서 택지 지역이 제2의 제3의 신도시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에 기본적으로 2007년부터 미분양이 발생한 추이를 보게 되면 14,000가구에 전국 대비 13%, 2008년 금융위기 때 사실상 갑자기 미분양이 급격하게 증가해서 27,500가구로 98년 이후 최고치라고 얘기를 하고 다양한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에 대대적으로 미분양 할인 판매도 많이 했죠. 그리고 경기와 인천, 지금의 택지 개발이 완성되기 전에 용인, 평택 같은 경우는 사실 신도시 개발 지역이었지만은 지금과 같이 두드러지게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거나 분양이 잘 되고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마찬가지 서울, 경기, 인천, 평택에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주를 했지만은 그 사람들이 대부분 아파트를 구입할 거라는 예상은 완전히 뒤바뀌었는 것 같은데요. 실제 일을 하러 갔기 때문에 굳이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원룸, 투룸, 쓰리룸 아니면 빌라, 임대를 얻어서 거주하면서 실제 주말에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는 사례들이 많은데, 그 예시는 예전에 반야울 혁신도시로 제가 대표적으로 얘기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반야울 혁신도시에 기본적으로 임대사업은 될지 몰라도 매매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알파지구 마찬가지 동일하게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이런 상황들은 예전부터 비일비재하게 있었던 사례들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한테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고 얘기를 해본들 그 의미는 무색하게 짝이 없을 것이고,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켜도 달을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 손가락만 쳐다보고 뭘 보란 말입니까 물어보는 사람들도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모든 신문 언론사에서는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 뭐 유튜브나 영상을 만들면서 그 전문가가 모든 것을 말하는 것 마냥 한쪽으로 구독자들을 가스라이팅 하는 경우도 종종 눈에 보이는데요. 그런 뉴스 신문이 그 정도면 일반 유튜브로 어느 정도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아파트를 많이 팔아먹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잘됐다 잘못됐다를 얘기하기 전에 본인들이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한 곳의 사람만 믿지 말고 여기저기 많은 사람들을 만나봐라, 많은 얘기를 들어봐라, 다양한 얘기를 들어봐라. 한 사람만 맹신하다 보면은 그 사람 얘기가 다 맞는 것 마냥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틀은 교수다, 박사다,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엄청나게 어려운 단어들을 섞어가면서 얘기하면 정말 그 사람들이 고수인 것 마냥 느끼실 때가 많습니다. 말이 옆으로 흘렀는데요. 부산, 대구, 광주 마찬가지 2007년도 97,000호, 2008년도 10만, 그리고 2011년도 6만 3천. 대부분 2011년도부터 미분양 할인 판매로 대부분 아파트들이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었는데요. 부산 이브든 뭐 달수구, 대우트럼프든 북구든 남구든 중구든 대부분 2010년에서 11년도에 미분양 할인 판매 30, 40%, 50%까지 할인 판매를 하면서 일부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감소세로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때만 해도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엄청나게 많은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을 해줬습니다. 지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많은 아파트들을 매입해줬고 가격대가 지금과 마찬가지 2배, 3배 차이가 나지 않고 2억대에서 대부분 미분양 할인 판매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아파트들 미분양을 소화를 시킬 수 있었지만은 지금은 원자재 가격이다 인건비 상승이다 해서 원가를 빼더라도 실제 아파트 가격대가 높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 많은 아파트들을 결국은 정부에서 매입을 해줄 수는 없을 것이고 결국은 중소건설의 건설업체들이 부도가 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40에서 50% 정도 할인을 받아서 구입할 수 있고 대물로 구입할 수 있는 시기는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와 지금의 차이가 있다면은 그때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전국적으로 돈이 풀렸기 때문에 미분양이 해소가 되면서 일부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했는데 예전하고 지금을 비교를 해보면 지금 입장에서 미분양이 해소가 되고 정부에서 매입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 물량이 일부 많지 않을 것이고 아파트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들이 장기간 갈 것이고 그 상황에서 대물건으로 처리되는 아파트들 그리고 부도난 아파트들 그리고 급매물들이 함께 쏟아지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현재는 계속해서 돌려막기 형태로 기다려보고 정부에서 아파트 매입을 해주거나 아니면 금리가 일부 하락하면서 일부 숨이라도 좀 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기다리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현 상황에서는 정치적인 문제까지 터져서 좌우로 나눠진 상황에 소상공인들은 지금 폐업을 하고 부도가 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시면 지금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그때는 상황이 좋았고 금리가 이 정도로 높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 정도로 투자 투기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꾸 수도 없이 얘기를 해서 좀 지겨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정도로 그런 상황들이 심각하다는 걸 얘기 드리는 거고 2007년도부터 미분양은 10만 가구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14만 호를 기록하고 2011년도에 일부 아파트 거래가 해소되면서 7만 가구로 떨어졌죠. 하지만 지금은 예전과 틀리게 분양되는 아파트들이 월등하게 많은 입장에서 금액도 상당히 높습니다. 정부 대책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도 없고 결국은 국민들의 자급자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정도로 가격이 높으면 일반 서민들이 대출을 받아서 비싼 아파트를 구입할까요? 구입한다면 이 모든 해소들은 해결이 될 것입니다. 문제들은 해결이 될 것인데 그렇지 않다면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분양이 다 되었다고 하더라도 투자 투기로 구입했다가 결국은 견디지 못해서 경매로 넘어가거나 다시 한번 급매물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미분양된 것만 확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그만큼 100대, 200대, 300대 더 비싼 아파트들이 그렇게 팔렸는지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제 말이 더욱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서울, 경기, 인천에 2023년 13,000, 24년에 14,000, 25년에 15,000에서 16,000 가구 미분양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이 미분양만 나와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잘못된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다시 한번 손해를 보고 아파트를 내놓는 사례들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들까지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P로 매물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경매로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서울, 경기, 인천, 대구 할 것 없이 매물이 폭증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나무를 보고 숲을 본다 얘기를 했을 때 실제 나무는 현재 미분양만 보이는 것이고 숲을 본다면 아파트 투자 투기를 했는 사람들의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구축 아파트, 신축 아파트 할 것 없이 계속해서 경매로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숲을 본다는 것은 이 모든 것까지도 다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어렵다 해서 가장 쉽게 얘기를 해드리고 뭐 저는 전문적인 단어들도 잘 알지도 못하지만은 아주 쉽게 얘기를 해드린다고 해드리는데 만약 이 내용들이 쉽다고 생각하면 좋아요를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이게 좋아요를 눌러야 저한테 돈이 되는 게 아니라 노출이 많이 됩니다. 노출이 많이 돼야 조회수도 많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런 유튜브 영상 만드는 것보다는 차라리 제가 실질적으로
미분양 판매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 그런 쪽에 손을 대는 게 월등하게 돈벌이는 더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미분양 할인 판매 진행을 해봤는 분들도 계시니까 충분히 아실 것 같은데요. 항상 기회는 자주 오는 게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내용들 실제 제 영상만 보고 듣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많은 부동산들 현재 폐업도 하고 있지만 손님이 없어서 시간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가까운 부동산에 많이 다녀보세요. 그리고 다만 바카스 한 박스라도 사들고 가야 제대로 된 얘기나 좋은 얘기를 해줄 겁니다. 지금은 어떤 아파트를 구입하더라도 몇 천에서 억 단위까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 바카스 한 박스 만원, 2만원 아끼지 마시고 적어도 몇십만원, 100만원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돈까지도 시원하게 투자를 하면 지금 기회에서는 모든 상황들이 대부분 본인들한테 기회로 찾아올 수 있는 상황이고, 이제 와서 강의를 듣겠다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강의를 들을 상황은 아니죠. 신문, 뉴스, 기사, 유튜브 볼 만큼 다 봤기 때문에 들었던 얘기들, 본 것들을 가지고 실전에 써먹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전에 써먹어야 될 상황에서는 그런 강의의 얘기들은 큰 의미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강의보다 토요일날, 일요일날 미친 척하고 하루 정도로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모든 경제 뉴스나 유튜브 옛날 자료만 다 찾아봐도 저 정도로 아는 지식은 대부분 충분히 알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옛날에 흘러왔던 과정이나 지금 현재의 과정들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 아구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구나 하고 생각을 하시고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 직접적으로 대화를 해봐야 될 시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방에서 부산, 대구, 대전 80% 정도 미분양을 차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미분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경매나 급매물들이 쏟아지고 그런 매물들이 소화가 되지 않는다는 게 더 문제고, 현재 주변에 경매로 나오는 상가 다가구 주택들 신축들을 보게 되면 적어도 4억, 5억, 6억까지 하락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사람들은 수승구라서 무조건 사야 된다. 또 어떤 사람은 여기서 더 하락할 수 있고, 현재의 임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임대 자체가 수익률을 차지하는데 수익률이 없는 상가주택이나 원룸은 집가 상승 가치도 없을 것이다. 왜? 너무만큼 많이 올랐고 그 가격이 올랐는 데에 있어서 떨어지는 가격은 지하가 1층이 될지 2층이 될지 3층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제가 생각하거나 제 주변 사람들이 생각한 금액으로 그런 매물들이 나오면 모르겠지만 그 금액까지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경매는 조금 더 계속해서 지켜만 봐야 되고, 현실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시기에 경매든 미분양 할인 아파트 그리고 급매물 아파트까지 체계적으로 체크를 해볼 시기입니다. 이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신문, 인터넷 뉴스, 언론사들이 자회사를 대부분 많이 가지고 있는 건설사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까지도 여러분들이 다 체크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결국은 인터넷 신문이나 언론 방송사에 휘두르지 마시고 항상 참고만 해서 본인들이 직접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